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작년에 메타 주식을 꽤 판 것으로 알려진 저커버그 CEO가 무려 12조 원의 총알을 장전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뭘 사려는 건지, 그리고 그들과 한 배를 탈 코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메타 주식이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거를 이제 많이 팔았던 걸로 저커버그 CEO가 판 걸로 아마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판 돈으로 뭘 하려나 한번 제가 알아봤더니요. 메타가 AGI 개발에 참전하겠다. AGI는요, AI 사이에 이제 제네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강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또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대신해서 사무 업무를 하는 인공지능, 뭐 챗GPT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H100 모델, 이게 엔비디아에서 파는 최고 성능의 GPU입니다. GPU는 쉽게 말하면 그래픽 카드의 핵심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올해에만 34만 개나 매입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AI를 하지 않고는 지금 기업들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메타도 AI 전쟁에 발은 담궈 놨었어요. 근데 그래서 라마 1, 라마 2 이렇게 개발을 했었는데요. 라마 2만 하더라도 굉장히 성능이 작고 경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챗 GPT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마 3를 이제 업계 최고의 수준의 AI 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GPU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34만 개를 확보하겠다.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H100이 하나에 2만 5천 달러, 3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곱하기 34만 개를 하면 무려 12조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거의 뭐 회사의 전 재산을 이제 GPU를 사는 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60만 개까지 GPU를 비축하겠다. 사실 이게 엔비디아의 H100을 사겠다고 메타 관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모든 기자들은 이거 다 엔비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래서인지 메타 지금 하나만 보고 있는데 이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에 엔비디아가 한 140달러, 50달러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말에 됐을 때 뭐 400 몇 달러, 500달러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600달러를 육박을 해버렸어요. 엔비디아의 열풍이 아직도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커버그는 메타버스에서 AI로 사업 중심축을 전환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메타버스지 않냐? 메타. 그래서 여전히 메타버스에 연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이게 단독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AI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도 하고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배를 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는 지금 옥석을 가리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기업들 다 도산하고 인원 감축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곳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제 애플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메타가 이제 뭐 VR 개발도 하고 하면서 메타버스 코인들도 날아오를 시대가 반드시 있을 거란 전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겠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우리는 사실 메타나 엔비디아는 관심이 없잖아요. 관련 수혜 코인이 무엇일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딥핀과 뭐 AI 이런 메사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딥핀, 탈중앙화 인프라 코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야가 올해는 뜰 것이라고 메사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공부하는 방법을 볼게요. 코인 마켓 캡이나 코인 게코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 AI 영역, 뭐 딥핀 영역, 일론 머스크 영역도 있고요. 뭐 오라클 영역도 있고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딥핀을 치면 이런 코인들이 시총 순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 코인들이구나 보시면 되는데 짧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총 가장 큰 파이코인 뭐 당연히 아시겠죠. 저장 관련 코인이고 시총 51 렌더 토큰은 아까 말씀드린 그 GPU, 그 GPU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마켓이다. GPU를 렌더링 해주는 거죠. 빌려주고 받고 하는 거. 그리고 세타 뭐 네트워크는 비디오 스트리밍 관련된 인프라 코인이다. 헬리움은 이제 무선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코인. 그리고 아이오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 인터넷,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해서 결제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코인이다. 그리고 R리브는 파일이랑 거의 비슷한데 영구적으로 저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전 영상에서 아마 저희가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시아코인도 뭐 파일과 시아코인 뭐 같이 엮여 있잖아요.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하는 코인이다. 그리고 아카시 코인도 클라우드에 컴퓨팅 파워를 이제 주고받고 뭐 사고 팔 수 있는 코인이다. 마지막으로 포켓 네트워크는 최근에 좀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RPC라고 해서 원격 프로시저 호출을 이제 원격으로 인프라를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짧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두 개 코인을 제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예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또 역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AI 영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앞선 디핀 영역과 이제 겹치는 AI 코인 두 개가 있다고 예전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기억나실까요? 일단 이름부터 읽어보면 뭐 렌더 토큰, 비텐서, 비텐서는 작년에 뭐 산자와 안산자로 구분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뭐 패치아이, 아카시, 뭐 콜지 AI, 싱귤레리티넷, 애슐린 프라임, 오션 프로토콜 등등 이제 시총 순으로 AI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겹치는 거 뭐가 있었나요? 렌더 토큰과 아카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왜 겹치는 걸 제가 계속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냐면 디핀 영역에 테마가 들썩들썩 할 때도 이 코인들이 오르겠죠. 그리고 AI가 들썩들썩 할 때도 오를 겁니다.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 다른 코인에 비해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 두 개 코인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렌더 토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조금 압니다. 그래서 업비트의 BTC 마켓에 있기 때문에 아카시 토큰은 국내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분도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일단 아카시의 기본 사양을 한번 알아보시면요. 일단 영상 찍는 기준으로는 2.6달러 정도 하고 있었고요. 시총은 한 100위 정도, 99위 정도 하네요. 여기 보시니까 일십100 천만, 10만, 100만, 10만억, 5억 달러 정도니까 한 6억, 한 6천억, 7천억 정도 시총.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시총은 한 7천억 정도 되더라. 그리고 이제 순환 공급량, 이 세상에 풀려 있는 유통량을 보니까 약 5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고 반 정도는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나중에 매도 물량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오래된 코인 치고는 아직 또 나올 물량이 꽤 있다. 요거는 뭐 그냥 쏘쏘다 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꽤나 오래된 코인입니다. 거의 최초로 나온 탈중앙화 클라우드 코인이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도 언제 나왔었는데, 이제 21년도 우리 아는 4월 달쯤에 최고점인 7.5달러를 찍었고요. 그 뒤로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현재 약 2.6달러 정도 하더라. 요 정도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최근에. 그리고 상장된 코인은 이제 거래소는 국내는 전무하고요. 해외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후옵이나 쿠코인이나 게이트.io 정도다. 심지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도 없다는 거죠. OKX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인들이 접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겠죠. 일단 사기는 힘들고 대신에 뭐 여러 군데 나중에 상장은 할 수는 있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우연치 않게 게이트.io와 쿠코인을 둘 다 썼거든요. 둘 다 가지고는 있는데 둘 중에 뭐 하나를 고르라면 전 게이트 IO를 그나마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요. 쿠코인이 사실 괜찮은 거래소라 전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뭐 불법 거래소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트래블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쿠코인에서 뭐 샀던 코인을 500달러 정도를 제가 업비트로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트래블룰이라 하면 100만 원 이상만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검열을 해야 되는데 500달러, 그러니까 뭐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거 찾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자금 세탁 다 좋은데 100만 원 이하로는 자금 세탁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요런 거래소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핀 영역과 AI 코인이 합쳐진 이 아카시 토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컴퓨팅 자원을 그러니까 컴퓨팅이 뭐냐면요. 우리 컴퓨터 한다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뭐 계산하고 데이터 주고받고 이런 컴퓨팅 파워 이 자원이 이제 남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임대 시장입니다.
그걸 어디에 하냐? 클라우드에 하죠. 우리 클라우드 뭐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실제로 구름에 데이터가 있진 않지만 그런 구름 같은 데 어디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제 앞에 D가 붙으면 탈중앙화. 그래서 탈중앙화된 클라우드의 이 시장에서 이제 컴퓨팅 파워를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가 이제 아카시 토큰을 돈처럼 사용하면서 뭐 주고받는 시장이다.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카시는 코스모스 생태계에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모스 생태계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스테이킹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공공 서비스를 위해 제작이 됐습니다. 물론 민간 영역도 하긴 하는데 공공 서비스 아무나 와서 쓰세요가 이제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예가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영리 코인, 리플 코인이 있다면 비영리 코인 스텔라가 있잖아요. 약간 스텔라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로 잘 오르내리지도 않고 스텔라 거의 오르내리지 않잖아요. 사람들 다 리플만 쳐다보고 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이제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시의 사용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그 중앙화된 이거는 이제 아카시는 탈중앙화고 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있잖아요.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절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사용 비용은 요런 중앙화된 기업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탈중앙화 웹3의 세계가 온다면 꽤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카시 토큰을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인기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한 번씩 굵직굵직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작년 9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체 컴퓨팅 마켓에 엔비디아 GPU를 추가했더라. 그러니까 아카시아 장터에 이제 엔비디아가 내 거 팔아주세요 하고 마켓에 내 상품을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꽤나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뭐 조회수 여기 보시면 54, 추천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가 메인넷을 뭐 1, 2, 3, 4, 5, 6까지 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6이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여기에 엔비디아 상품이 추가가 됐더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이제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가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려고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아카시를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차트를 23년 1월 여기를 기준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작년에 지금까지도 엔비디아가 뭐 노래를 불렀잖아요. 생성형 AI의 대표 수혜주다. 뭐 2배, 3배 뭐 이렇게 올랐다면서 노래를 불렀던 엔비디아, 요게 노란색이고요. 아카시가 파란색인데 아카시의 상승률에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행보만 있는 수준인 거죠. 뭐 200, 한 30 몇 프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거는 오른 것도 아니다. 아카시에 비하면 이건 뭘 시사하나요? 알트코인을 제대로 이제 선점을 하고 꽤나 이제 잘 버티면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100%예요. 23년 1월에 비교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이것도 많이 지금 떨어진 거죠. 그리고 대신에 이건 있잖아요. 올랐다가 크게 떨어집니다. 알트코인은요.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랐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뭐 몇 달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라 버리더라. 우리가 알트코인을 살려면 인내심을 갖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 이 차트에서 정말 확연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는 이제 이게 동조화 됐다는 게 비교가 안 되니까 제가 억지로 한 5월, 6월쯤에 이제 아카시가 단기 고점이었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왜냐면 아카시가 그럼 바로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점을 좀 맞춰보니까 그래도 꽤나 비슷하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 아시겠지만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탈동조화, 디커플링 됐다고 엄청나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정도면 엄청나게 동조화돼 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가격과 이제 아카시 토큰의 가격이 어느 정도 연동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인 렌더 토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디핑과 AI와 엮여 있고요.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GPU를 파는 마켓이 있습니다. 장터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의 핵심 부품,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렌더 네트워크라는 이제 마켓에서 사고 파는 거죠.
GPU가 남는 사람이 있을 거고 GPU가 필요한 사람은 있을 건데 요거를 렌더 네트워크 내에서 렌더라는 토큰을 돈으로 사용하면서 주고받는 그게 이제 렌더 토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장점이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요. 렌더 토큰은 이미 상장이 될 만큼 다 돼버렸어요. 작년 12월에도 홍콩의 해시키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요. 작년 11월에도 코인원, 그리고 작년 8월에 뭐 OKX, 뭐 빗썸도 상장됐고요. 그리고 9월에 이제 작년 9월에는 이렇게 상장하기 어렵다는 일본의 비트뱅크에도 상장이 됐다더라. 그러니까 웬만한 데 없는 데는 없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고요. 렌더 토큰은 이제 어떤 주식과 엮여 있나 보면요. 애플, 그것도 VR 헤드셋과 굉장히 엮여 있는 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애플 VR 헤드셋이 출시가 됐었는데요. 올해 1월 달 그 CES에도 그 VR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 소식에 렌더 토큰이 일주일에 41%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이제 가격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애플과 엮여 있고 또는 VR과 엮여 있고 메타버스 이 헤드셋으로 결국 하려는 게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쓰일 이제 GPU를 담당하는 게 렌더 토큰이다. GPU를 렌더링 이렇게 빌려주고 받고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사양을 한번 알아보시면요. 렌더 토큰은 영상 찍고 있는 기준으로 약 4.1달러 정도 하고요. 시총은 아까보다 훨씬 높습니다. 47위 정도 하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10억, 15억 달러 정도니까 한 2조 천억 정도 되겠네요. 시총이 그래도 꽤나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순환 공급량을 보시면 약 70% 정도 됩니다. 100개가 있다면 70%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30% 정도가 어딘가에 묶여서 나중에 매도 물량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거는 나쁘지 않죠.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토크노믹스는요. 그리고 아카시아 마찬가지로 랜도도 꽤나 오래된 코인입니다. 2020년도에 나왔었고 여기 보시면 21년도 10월, 11월 우리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메타버스 코인들인 뭐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가 정말 폭등했던 시기에 랜더 토큰도 최고점을 찍었다. 메타버스와 이제 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7.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 뒤로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가격이 4.1달러로 크게 올라왔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점 기준으로 지금 절반이 넘게 회복이 돼버렸다는 거는 알트코인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코노믹스는 좋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는 건 이제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거래소 웬만한 데 상장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건요. 업비트의 BTC 마켓에 있기 때문입니다. 업비트의 원화 마켓에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는데 BTC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는 인기가 없더라. 그리고 비썸 코인원도 뭐 최근에서야 상장을 했던 거고요. 거래량이 예전만큼 많지 않잖아요. 특히 코인원 같은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인기가 없다. 대신에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웬만한 곳은 다 상장이 돼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코인을 지금 사야 되냐? 뭐 좋은 알트코인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나만의 논리와 언젠가 사지겠지. 요 마인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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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제 논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일 당장 마이너스 50%를 맞아도 버틸 수 있는 나만의 논리가 탄탄히 있어야 이 알트코인을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 논리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망한 딥인 영역과 AI가 같이 걸쳐 있으니까 다른 코인들보다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 테마 갈 때 오를 거고 저 테마 갈 때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이 두 개 코인을 좋게 본다는 거고요. 비슷한 예로 이미터블 X라고도 이제 비슷하게 예를 들었었잖아요. 유망한 게임 분야. 저는 게임 분야 역시도 잘 나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게임 플랫폼, 게임은 망할 수 있지만 플랫폼은 잘 안 망하죠. 그래서 플랫폼 코인인데다가 또 역시 이더리움이 뭐 덴쿤 업그레이드다, 뭐 업그레이드다 많이 앞두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시대가 저는 올 거라 봅니다. 24년도에. 그러면 레이어 2도 당연히 혜택을 받겠죠. 레이어 2이자 게임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뮤터블 X를 샀다.
근데 이런 코인들 엄청나게 출렁출렁하죠. 그래서 설마 사질 수 있을까 하는 가격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막 당장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비슷한 예로 랜더 토큰은 BTC 마켓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는 비트코인으로 저기 아래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한 30%뭐 35, 40% 이렇게 매수 걸어두고 잊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매수 걸어놨는데 사줬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말고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그래도 나름대로 저점에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정말 안 사도 된다. 어차피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안 사지면 말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알트코인을 좀 제 경험상 잘 살 수 있더라. 저는 이런 경험상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알트코인은 결국 본인에게 허락 받으신 후에 사셔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 재밌는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이 지금 하루 기준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비트코인의 일간 상승률 탑 이제 15과 일간 하락률 탑 15을 이제 보여드려 보면요. 정말 재밌는 기록이더라고요. 일단 상승률 1위부터 15위까지 2011년부터 기록을 딱 다 나래비를 세워 보니까요. 2015년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다 2011년, 12년, 13년, 14년 기록들 일간 상승률이 비트코인이 하루에 300%가 넘게 올랐던 적이 있었네요. 하루에요. 그리고 2위 기록도 129%. 그러니까 상승률은 15년 이후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든 어떤 자산이든 초기에 들어가야 엄청난 상승률을 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락률을 보시면 딱 한 번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이제 일간 기준으로 종가는 뭐 마이너스 39%였나 봅니다. 한때 마이너스 50% 넘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빼고는 역시나 뭐 14년, 11년, 12년 죄다 뭐 15년도 별로 없어요. 역시 뭐 최근 기록은 거의 없다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과거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 살 수 있어야 알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실 수 있는 강심장과 믿음이 있는지는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렇게 덩치 큰 비트코인도 과거에 저랬던 것처럼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종종 저희들에게 알트코인 추천을 요청을 하시는데요. 말씀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전혀 없어요. 오늘 얘기했던 코인이 내일 만약 마이너스 50%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견딜 수 있죠. 근데 남의 말과 논리를 듣고 산 분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 선택은 본인에게 물어보시고 허락받으시고 내일 당장 마이너스 50% 맞더라도 견딜 수 있어 하면 그때 사야 성공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탄탄한 논리와 내공을 쌓으셔서 엄청난 알트코인의 수익률을 꼭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